김용현 원장이 지난 11월 초부터 12월 초에 자연순환 치유라는 제목으로 4회차에 걸쳐 강좌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많은 성인들이 거의 불치병으로 인식하는 고혈압, 당뇨, 암, 치매 등의 병환과 장수와 연관된 역노화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강좌에 참가했던 분들의 과분한 호평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자연순환 치유 강좌 내용 중에서 암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나 자신은 물론 가족의 건강 유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주 무거운 병이에요. 암. 모든 병들은 사실은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그러면 그 발생 원인을 제거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병을 치료하는 기본적인 방법이거나 메커니즘이 돼요. 그런데 현대의학이 아직까지 왜 암이 발생되는지를 몰라요. 암이 발생되는 이유를 규명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암이 발생된 암세포를 보니까 유전자가 다르더라. 그래서 유전자의 변이에 의해서 암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 근데 그것도 안 맞아요. 그래서 현대의학이 아직까지 암에 대한 원인조차도 규명이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규명이 안 돼 있으니까 치료 방법도 안 나와요. 그래서 외국도 그렇고 아직까지 항암제라고 해서 암 치료제는 개발이 아직은 안 돼 있어요. 90년대, 80년대는 암이 걸리면 의뢰이 거의 죽는 공포의 것이었고요. 지금은 한 30% 가까이 암이 걸려도 생존율이 있어요. 그건 단지 뭐냐면요. 조기에 발견한 거예요. 검진이 자꾸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기에 발견하고 그 조직을 떼버리면 5년 이상 생존율이 늘어나서 암이 치료가 많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물리적으로 그걸 뜯어내서 어쨌든 모두 치료죠. 분명히 빨리 발견했고 근데 근본적으로 아직도 암이 3기, 4기가 가 있는 사람들은 암에 걸렸다 그러면 이제 생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그런 부분이어서 암의 원인은 없다. 이게 기본적으로 정설이에요. 그러면 암이 발생되는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쭉 훑어보면 과연 암의 발생 원인이 없는 것이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참고로 김용현 원장이 지난번 강좌에 자신감을 얻어서 이번에는 자연순환 치유에 관한 무료 강좌를 실시합니다. 강좌는 금년 12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충주에 있는 150 농산물직판장에서 실시합니다. 세부사항은 제시된 내용과 같으며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암이 발생되는 그런 과정들을 볼게요. 첫 번째 고혈압이에요. 근데 고혈압이라고 하는 부분은 병으로서 치기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혈압은 저도 하루에 100 이상을 움직여요. 그러니까 내가 달리기를 해요. 달리기를 하면 사람들은 혈압이 다 200을 넘어요. 근데 안정되게 앉아서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혈압이 뚝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100대 초반이에요. 근데 달리기를 하거나 100m 달리기 하거나 하면 숨이 막 가쁘고 심장이 막 뛰어요. 이때는 다 200이 넘어요. 그러니까 암은 유전자가 무엇을 하는 거냐면 당신의 몸을 피를 전부 돌리는데 이만큼의 압이 필요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좋거나 등치가 좋은 사람들은 혈압이 상대적으로 높고 몸이 약하거나 부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혈압이 떨어져요. 그런데 신장이 안 좋은 사람도 혈압이 떨어져요. 혈압이 낮게 가요. 왜냐면 신장 같은 것들이 뭐냐면 가는 모세혈관이 다발을 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혈압을 높여버리면 이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뇌에서도 작은 혈관들이 있는데 여기다가 압이 너무 올라가 버리면 터져버려요. 그래서 스스로 압을 낮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필요하면 내가 운동을 해서 열이 나거나 이렇게 되면 똑같이 혈압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그렇게 올라가야지만 각각 세포에다 필요한 산소와 대사물질들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도 엄청나게 움직일 수 있고 그건 몸 상태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조절을 하는 부분이어서 혈압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면요. 혈액순환. 혈액순환이 잘 되냐 안 되냐가 기본적인 포인트예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된다면 혈압이 높거나 낮거나야 상관이 없어요. 혈액순환이 잘 되는 사람이 혈압이 높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장수예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갑작스레 혈압이 올라가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혈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씩을 자기 혈압을 체크를 해서 1년에 한 1 정도씩 혈압이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혈압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몸속에 콜레스테롤중이나 혈전이나 이런 게 많은지 어쩐지에 기본적으로 관심을 둬야 돼요. 고혈압이라든가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는 사람이면 무엇이 들어오냐면 당뇨가 들어와요. 당뇨는 몸속에 당에 대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세포 속으로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니까 당연히 몸속을 떠돌다가 오줌으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당이 몸을 떠도는 이유는 뭐냐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세포를 재생하기 위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당뇨는 세포가 재생이 안 되는 것이 문제이지 몸 자체에 당이 있는 게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당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것들이 탄소니까 다른 것과 결합해서 혈전을 만들거나 염증이라는 곳으로 가요. 염증과 암은 동일한 개념으로 기본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심장에서 나온 피가 각기 심장 자체로도 돌고 그 다음에 소장, 대장, 췌장, 소화기로도 돌고요. 그 다음에 폐로도 돌고 머리로도 돌고 사지로 돌죠. 이렇게 돌고 있는 피가 주로 어떻게 도냐면요. 심장이 밀어서 피를 보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포유륜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에서 위로 피를 보내는 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서 있으니까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옛날하고는 더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온 피가 어떻게 돼요? 혈관을 따라서 동맥으로 갔다가 나가는 걸 동맥이라고 한다면 모세혈관은 무한정 많아요. 그 다음에 정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간 피가 정맥, 동맥에서 흘러나가죠. 물, 영양분, 대사물질. 이 대사물질들이 어디로 가냐면 세포 속으로 갔다가 다시 세포에서 불순물, 그러니까 노폐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낫겠죠. 노폐물을 가지고 흘러나와요. 그래서 림프액으로 가요. 림프는 아래쪽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 온 사타구니, 겨드랑이, 그 다음에 머리. 나온 피가 흘러가는 게 림프예요. 그렇게 흘러간 다음에 얘들이 다 모여서 쇄골 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림프가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는데 요 사이에 요 세포 있는 곳에서 재생이 안 이루어지면 고이고 영양분이 모여서 염증을 발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썩는다는 뜻이에요. 염증이 생긴다는 거는.
썩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가 비죠. 예를 들어서 간이 있는데 간에서 혈액 공급이 잘 안 된 거예요. 혈액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썩어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부피가 감소를 하는 거예요. 썩어 들어가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장기가 기형이 되죠. 우그러지죠. 그러면 인체가 그 우그러짐을 막기 위한 인체 자체에서 방어 시스템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세포를 만드는데 이 세포가 얼마나 독한 세포냐면요. 어떤 염증이나 이런 게 들어와도 다 이겨내는 완벽한 슈퍼셀을 만들어내요. 슈퍼맨을 만들어내요. 이 슈퍼셀은요. 약도 안 들어요. 일반 세포보다 무한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없애기 위해서 슈퍼셀을 암을 없애기 위해서 항암제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세포가 전부 다 파괴되고 머리가 빠지고 막 이러는 합병증이나 부작용들이 기본적으로 출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원체 강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암이 걸릴 때요. 첫 번째, 건강한 사람만 걸려요. 예. 암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안 걸려요. 주변에서 건강하던 사람들이 반드시 암에 걸려요. 왜냐하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염증에 의해서 장기가 썩어서 죽어요. 방어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염증에 의해서 그게 썩어도 암이라고 하는 슈퍼셀을 만들어서 보호를 하는 거예요. 최상의 고마운 세포예요. 근데 이 암세포는요, 기능을 안 해요. 간에서 나오면 간 기능을 해야 되는데 간 기능을 안 해요. 왜냐면 간 기능을 하는 세포가 나오면 균이 또 먹을 거 아니에요. 균이 못 먹는 정말 강력한 세포를 만들어낸 게 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약을 먹어서 염증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암세포는 늘어났다가 줄어들어요. 암세포가 확인이 될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된 거냐면 세포 수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세포 수로로 따지면 세포는 몇십만 분의 그 현미경으로 확대해야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게 눈으로 보일 정도 사이즈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벌써 엄청나게 많은 괴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방어를 하기 때문에 암에 걸린 사람은 무조건 건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안 걸린 사람은 반드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재밌는 게. 그래서 암에 걸리면 아이고 실망하고 나 죽었구나 이게 아니고 내가 굉장히 건강해서 적어도 내 몸에서 안에서 몸이 괴사되거나 이거를 막는 조치를 내 몸이 해줬구나. 감사하구나. 땡큐거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에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고 야 이제 내가 암에 걸렸으니까 생활도 바꾸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바뀌어야지 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암에 걸리는 순간 공포가 오면서 공포 호르몬이 들어오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활력이나 이런 걸 다 잃고 그냥 공포에 휩싸이고 이러니까 세포 재생이고 뭐고가 안 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암은 계속 깊어지는 거고 내가 지독히 건강하고 좋은 상태라고 생각하는 순간 얘기는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면 벌써 죽었을 걸 나는 건강해서 살아있어. 이건 얘기가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암에 대한 공포를 갖지를 말아야 돼요. 근데 암이 무서운 게 이래요.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강하다고 하는 거는 몸의 순환이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떨 때는 컨디션이 떨어지기도 해요. 감기 걸리거나 바이러스에 걸리거나 이러면
컨디션이 올라랑 내리랑 올라랑 내리랑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암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당뇨, 암, 몸의 컨디션 상태가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고 여기에 떨어진 상태예요. 이게 커브가 여기서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암을 못 고치는 이유가 몸 자체의 컨디션이 저 바닥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암을 고치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얘를 올리는 일부터가 암을 고치는 첫 번째 일일 거예요. 이렇게 올리는 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기운이라든가 이런 거죠. 신체의 리듬을 정상적으로 올려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작업에 쓰이는 것이 뭐냐면 발효액하고 소금이에요. 소금은 몸속에 있는 전해질, 세포라고 하는 것은 나트륨이라든가 칼륨이라든가 칼슘이라든가 마그네슘이라든가 황 같은 것들이 다 균형을 잘 잡고 있는 상태인데 이 균형이 깨져버리면 밑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풍부한 미네랄을 갖고 있는 소금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소금은 미네랄이고요. 필수 미네랄이죠. 그 다음에 얘는 영양이에요. 고농도의 영양분이죠. 제가 식물을 키울 때도 그렇고 우리가 생활하고 이럴 때도 발효액을 담으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평소 상태에서는 발효액을 먹으면 내가 술 많이 먹고 컨디션이 떨어진 거예요. 이럴 때 발효액을 먹으면 쭉 올라가죠. 피곤할 때. 발효액을 먹으면 안 피곤해져요. 발효액을 먹으면 술을 먹고 컨디션이 떨어져야 되는데 발효액을 먹으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피로가 빨리 풀리고 몸 상태가 좋아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올라가 주니까. 그런데 암은 이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은 치료제가 없는 이유가 왜 치료제가 없는 거냐면요. 약초라던가 그 다음에 식생활. 사람들이 매달리는 게 어디에 매달리냐면요. 어떤 약초를 먹으니까 암이 기가 막히게 낫더라. 식생활을 하면 암이 낫더라. 요것만 보는 건데 암은요. 1번, 2번, 3번, 4번이 다 갖춰져야지 암이 나요. 암은 어떤 한 원인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 어떤 약초를 하나를 캐먹었는데 그 약초 하나 캐먹은 걸로 3, 4개의 암이 낫지는 않아요. 운동. 구체적으로는 운동이 아니고 노폐물 제거예요. (40분) 이상 땀을 흘려서 몸에서 빼내는 일. 사람이 노폐물을 못 빼내요. 일반적으로 빼내는 게 어디로만 빼내냐면요, 오줌으로 빼내요. 그 다음에 호흡으로 빼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빼내는 게 뭐냐면요, 땀으로. 건강이 안 좋거나 암에 있거나 당뇨 있는 사람이 운동을 하죠. 그러면 누렇고 냄새가 나는 땀이 나와요. 그 땀이 빠져버리고 나면, 노폐물이 빠져나오고 나면 컨디션이 달라요. 노폐물은 독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포나 이런 걸 손상시키는 독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을 제독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이것 먹고 저것 먹고 이렇게 하는 이유들이 독을 제독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암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못 고치는 병이 아닌 거예요. 암을 바라보는 시야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왜 건강한 사람만, 왜 세포 재생이 안 되는 사람만, 또는 생리대사가 불량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살이 빠져요. 살이 빠져서 마른 사람들이 암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식욕이 부진해지고 이러는 거. 이게 뭐냐면 생리대사에서 보면 이제 전해질의 문제예요. 그래서 안 걸리면 소금 먹어 이렇게 하는 게 전해질 부분의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암에 대한 공포만 일단 버리고 나면 암에 대해서 하나하나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도 보면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악성이라고 하는 아주 나쁜 암이 있고 별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암들이 있죠. 일반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이 뭐냐면 사마귀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몸에 수포 같은 거 생기는 거 용종,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냐면 인체 내에 어떤 불순물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걔들을 감싸서 배출하거나 감싸놓는 거예요. 걔가 문제가 안 되게. 그러면서 이게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노폐물을 액포나 이런 곳에 받아들여서 보관해 놓는 거예요. 걔들이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안 일으키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마귀 같은 거나 제거하거나 해도 그 근본을 제거를 안 하면 사마귀는 계속 커지는 거예요. 이것도 암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암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건 악성암은 아닌 거죠. 그런 거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우리가 악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치료 못하는 정도의 암들인데, 이것도 염증성이 있고요. 충, 미세선충 같은 벌레에 의한 암들도 기본적으로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간을 먹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간디스토마나 이런 것들 약 많이 먹었죠. 이걸 안 먹어서 붕괴가 되면 대체적으로 나인이 보면 B형 바이러스, B형 감염, 간경화, 간암 이렇게 연관을 짓죠. 그런 로드에 의해서 쭉 나가는 애들은 염증성이에요. 이런 염증성 애들은 염증성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충에 의한, 그러니까 보통 사람 몸에도 충이 많아요. 이 충이 지금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식품 보존제를 먹걸랑요. 한 사람이 1년에 평균 23kg 정도 먹어요. 방부제를. 왜냐하면 음식하는 데 쓰는 방부제 총량, 난기, 사람 수 이렇게 하면 23kg 정도 먹어요. 근데 그게 어떤 웃기냐면요. 미온을 먹고 난 이후에 몸속에서 해충이 사라져요. 충들이나 이런 게 사라진 게, 옛날에는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 학교에서 애들 체변 검사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충이 나왔다고 했는데, 그게 사라진 게 뭐냐면 화학약품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얘들이 못 잡는 게 있어요. 화학약품으로도. 그런 것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한 2년 전에 암 환자들이, 보통 일반인들이 뭐를 찾냐면 강아지 구충제. 강아지 아주 완전히 그냥 난리를 친 적이 있어요. 근데 구충제가 들어가면 미세충에 의해서 발생된 암은 구충제로 잡아요. 근데 이 암은 굉장히 속효성이에요. 빨리 성장하는 거. 암이 쭉쭉쭉쭉 늘어나는 암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충에 의한 부분인데, 이거는 뭘로 잡는 거냐면 그냥 편안하게 약국에 가서 충약 먹으면 돼. 일정한 간격으로만 먹어줘도 되는데, 자연에 있는 충 제거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산국,
저희들이 발효했던 산국이 충을 잡는 데는 국화가 충을 잡는 데는 최고의 약이에요. 그래서 가을에 한 열흘 정도 국화차를 마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몸속에 있던 충들을 싹 제거하는 기가 막히게 좋은 천연 항충제라서 이걸 쓰라는 부분이에요. 동물 안에 미세충이 들어와서 인류를 가장 많이 죽이는 병이 있어요. 뭐냐면 모기에서 전해지는 말라리아. 이게 인구를 어떤 전쟁도 말라리아보다 많이 죽이지를 못해요. 이게 뭐냐면 키네라고 하는 식물에서 있는 키닌 성분을 사람들이 추출해서 쓰면서 이걸 잡은 거예요. 그 약이 인류를 가장 많이 살린 약이면서 인류를 가장 많이 죽인 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럽이 아프리카를 수시로 침략해갖고 사람들을 노예로 데리고 오고 거기서 자원을 갖고 오고 싶어요. 근데 못 가요. 유럽 애들이 거기 들어가서 한 달만 살면 모기에 물려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가 유시가 됐던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자기들이 나무를 꺾어서 충을 없애고 이러는데 유럽 애들은 그걸 모르니까 다 죽은 거예요. 들어가서 정복이라는 것 자체를 기본적으로 엄두를 못 냈어요. 근데 어떤 원주민 하나가 그 정보를 흘렸고 그거를 키네라는 약을 만들어내니까 그걸 먹고 들어가서 아프리카를 정복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를 등분해서 현재 수많은 내전과 이 사람들 죽고 이러는 게 그 약 하나 때문에. 그래서 충을 잡는 약 하나가 가장 많은 사람을 살렸으면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최악의 또는 최선의 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기한테서 번져지는 그 작은 충이 벌레예요. 얘가 문제를 일으켜서 암도 유발돼요. 요게 키인에도 있고 구충제에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암이 빨리 번지는 사람이라 그러면 충제를 선택해보는 것들이나 아니면 암 환자한테 아주 진하게 산국 같은 거 한약집 파는 데가 많아요. 그걸 진하게 달여서 좀 먹어봤을 때 급작스레 딱 증상이 나아지는 사람들은 충에 의한 부분이어서 그래서 충을 잡아주면 되고요. 그러니까 세포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자, 식물 세포는 콜크층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셀이라 그러죠. 방이라 그러죠. 우리가 세포를 갖고 이 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코르크나 이런 걸 보니까 하나의 방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건 식물 세포가 그렇고요. 동물 세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가 뭐가 돼 있냐면요. 파이바로 탄소로 다 엮여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면 세포액이 있죠. 이것도 다 엮여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소기관들이 있어요. 이것도 다 촘촘하게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움직여서 세포가 안 흘러내리는 이유가 뭐냐면 세포 하나하나를 서로 다 이렇게 끈으로 엮어놓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람 세포나 사람의 소기관들은 충격을 받거나 이래도 안 흘러내리는 그 부분이고 일로가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림프액이나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이 바깥은 바다예요. 바다에는 뭐가 있냐면요. 나트륨이 있는 거예요. 세포 속에는 반대로 나트륨이 있지 않고요. 칼륨이 있어요. 이게 대사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칼륨이 쭉쭉쭉 어느 정도 빠지면서 칼슘이 들어오면 근육이 긴장을 하고 그리고 칼륨이 빠지면서 마그뮴으로 대치가 되면 근육이 이완되고
그런 내사작용들이 다 세포 단위 하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전해질의 균형 상태를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건강 상태가 기본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충이 일로 겨다니는 거예요. 겨다니면서 뭐를 하는 거예요? 얘들을 먹어요. 그렇게 작은 충이 세포 단위를 이렇게 움직이는 충들이 있어요. 걔들을 잡으면 암을 잡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기본적으로 해주게 돼요. 암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보면 이런 거예요. 피가 나가서 돌아와요. 그랬다가 이렇게 해서 세포로 간다 그랬죠. 요 세포에서 나온 노폐물과 이 영양물질에 문제가 있을 때 세포가 썩는 거죠.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암 치료는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혈관에서 내보내는 영양분이라던가 대사물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또는 노폐물을 어떻게 제거를 하느냐, 요 상태가 암을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느냐는 것에 피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암은 현재로선 현대의학이고 뭐고 원인이고 하나도 규명이 안 돼 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 반드시 건강한 사람들이라던가 순환이 안 되거나 순환 중에서 가장 큰 게 여기서도 산소예요. O2. 산소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사람들이 암에 걸리더라. 그래서 암에 걸리면 요렇게 요 부분 문제를 우리가 어떤 걸로 해결을 할 수 있느냐. 근데 그 해결책이 단순한 게 아니고 이렇게 복잡하더라. 그래서 암은 단순하게 하나로 하는 게 아니고 생활 전체에서 얘들을 어떻게 올려주느냐가 암에 대한 치료 부분이더라. 여기 첫 시간 이야기입니다. 이상으로 김용현 원장의 암 관련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